본 영상은 영국 리버풀 구단의 공식 사이버 세큐리티 파트너이자 세계 최고의 보안 기업이죠. 노드VPN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먼저 채널을 항상 아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루트나인 채널의 미국 동부 시간 지난 12월 14일 저녁에 구독자 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채널 네이밍에 부합하는 숫자라서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채널 시작 때부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최근 이메일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질문을 주고 계시는 2020년 애플 주식에 대한 저의 작은 소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내용으로 어렵지 않게 구성을 했으니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IT 대장주들, 일명 팽으로 불립니다. 바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입니다. 훌륭한 비즈니스로 전 세계 IT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죠. 또 최근에는 일명 판다로 불리는 페이팔, 아마존, 엔비디아, 디즈니, 알파벳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와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IT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애플 주식의 전망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에서는 지난 5월 역대급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저평가된 애플 주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애플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다루어서 마치 애플이 내일이라도 망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무엇보다 아이폰 매출 부진에 대한 월가의 우려가 커지면서 애플 주가는 역대급 나락으로 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채널에서는 이를 최고의 기회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당시 저희 소견을 바탕으로 애플 주식을 매입하셨던 분들께서는 아마 최고의 연말을 보내고 계시면서 또 내년 애플 주식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애플은 최근 시가총액이 홀로 시총 1,400조를 넘으면서 총액 1,300조의 코스피 시장을 가볍게 제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기업 시가총액을 전부 다 더해도 애플 회사 하나를 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애플 주식이 최저치를 기록했을 때 드렸던 말씀과 같이 애플의 저평가된 저력은 무엇보다 애플의 생태계입니다. 제가 당시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보았던 것은 내년 아이폰 5G가 발표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애플 주식은 $400 이상으로 상회하게 될 것으로 보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애플 제품 이용자가 상당합니다. 전 세계 아이폰 이용자 수만 약 9억 명을 상회하고 아이패드 이용자는 약 5억 명, 맥 유저들은 6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자기기는 새로운 기술들과 접목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애플 소비자들이 이런 업그레이드를 하는 기간은 평균 3에서 5년이며 무엇보다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바로 재구매율이 약 90% 이상으로 이러한 숫자는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기업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의 새로운 제품 에어팟 프로는 기존 가격에 비해서 거의 3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4주에서 5주를 기다려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기존 검증된 에어팟의 신화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정성적인 평가를 해보면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치는 아마 전 세계 모든 제품을 통틀어서 가장 높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내년 애플을 예상해보려면 무엇보다 지금 애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현재 애플이 진행 또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을 간단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은 애플의 주력 사업 분야로 2020년에는 5G 아이폰을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장 세분화 전략을 통해서 중저가와 프로 모델을 나누어서 1년에 2회 출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5G 아이폰은 퀄컴의 칩을 사용해야 하지만 애플은 인텔의 모바일 사업부를 인수함으로써 2022년에서 2023년세부터 자사의 5G 칩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OEM 방식을 고수하던 애플이 5G 시장을 중심으로 얼마나 공격적인 사업들이 진행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폼팩터로 출시될 5G 아이폰과 중저가형의 실속형 아이폰 9과 같은 제품들은 많은 소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제품으로서 2020년에는 역대급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태블릿 PC의 정석으로 고객들이 태블릿 PC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품 1순위가 바로 아이패드입니다. 애플 제품군 중에서 가장 많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 아이패드 OS를 발표하면서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100만원대의 프로 라인에서부터 학생들을 위한 40만원대의 아이패드가 있으며 무엇보다 각 제품별 외장 키보드와 애플 펜슬을 연동할 수 있게 되어서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필수품으로 꼽히는 제품으로 2020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프로 라인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맥입니다. 맥은 애플사 창립의 근간이죠. 제품 라인업은 일체형 컴퓨터인 iMac, 노트북 컴퓨터인 맥북, 데스크탑인 맥 등으로 나뉩니다. 쉽고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함께 아이패드
아이패드, 아이폰 등 애플 제품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산성이 극대화되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최근 출시한 맥북 프로 16인치 성능과 미국에서 생산한 맥 프로의 성능이 예상외로 뛰어나서 많은 유저분들이 올해 말과 내년 초반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맥 컴퓨터는 그래픽, 음악, 비디오 제작을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들과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뛰어났는데 2010년부터 게임 미디어 증가와 함께 크리에이터가 사용하기 가장 편리한 컴퓨터로 입소문이 나오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맥북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최근 16인치 맥북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애플워치와 헬스케어입니다. 올해 애플은 메인 행사죠. 가을 행사의 제목으로 Buy Innovation Only라는 타이틀을 사용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혁신은 사라졌다라는 말로 비아냥거렸지만 개인적으로 최고 혁신은 바로 애플워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애플워치 알람 기능으로 자칫 잃을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들을 구해주는 웨어러블의 진정한 혁신을 보여주었고, 헬스 기능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와 예방의학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게 만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애플은 웨어러블인 애플워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헬스케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산업의 본격적인 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파트너십을 맺은 기관들과 아이패드, 아이폰, 애플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연동시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폰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산업인 헬스케어 산업에서 애플은 비교적 쉽고 편하게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AR, VR 그리고 애플 글라스입니다. 내부 코드명 T288에서 불리며 지난 5년 동안 준비해온 애플 글라스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애플의 미래 제품이기도 한데요. 애플은 그동안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통해서 AR에 대한 기술력을 과감하게 시연해 주었고, 또 많은 파트너들에게 AR 프로그램 개발을 독려해 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특히 이미 2015년부터 AR 관련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지난 2018년 여름에는 콜로라도에 위치한 스타트업인 아코니아 홀로그래픽스 인수를 시작으로 다양한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이 분야를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AR 글라스는 최대한 빠르면 내년 가을 또는 2021년 가을경에 출시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공지능 시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애플 제품 중에서 그날 구입해서 그날 바로 반품했던 제품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홈팟이었는데요. 사운드 기기적인 측면에선 타사 제품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컨트롤하는 중심의 인공지능 시리는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애플도 향후 애플의 수많은 기기들을 컨트롤하는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 시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애플은 2018년 구글의 AI 검색 부문 대표였던 존 지안드레를 영입해 AI 전략 총괄을 맡겼고, 올해 3월에는 구글 소속이자 머신러닝 기법 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안 굿펠로우를 애플의 이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iOS 13.3 버전인데요. 예상보다 인식률이 놀랍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안의 손길이 애플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벌어주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우려로 더 많은 샘플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알렉사와 구글 어시스턴트를 잡는 것은 이제는 시간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인 전기 자동차입니다. 애플은 2015년부터 테슬라의 핵심 인재들을 대거 스카우트해서 테슬라 대표인 일론 머스크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 거면 지금 애플로 가라 라고 한 일화가 유명했습니다. 애플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 자동차는 내부 코드명 타이탄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가끔 네티즌에게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2017년, 2018년에 연구 성과가 낮아서 내부 구조 조정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꾸준하게 무인 전기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고 2022년에서 2023년새 출시를 목표로 정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모든 기기의 필수적인 요소이죠. 바로 모든 기기의 핵심 동력이기 때문인데요. 애플의 모든 기기에는 배터리가 사용됩니다. 애플은 그동안 다양한 무선 기기들을 발표하면서 놀라운 배터리 기술을 보여주었는데요. 대부분 삼성 SDI와 LG화학에서 납품한 제품들이었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진 삼성 SDI의 안순호 전무를 애플 배터리 담당 최고 책임자로 모시고 갔습니다. 안순호 씨는 이전에 LG화학 배터리 연구소 상무위원을 지냈고, 리튬 배터리 팩 개발과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다수 보유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안순호 씨가 애플 배터리 사업부 최고 책임자로 들어가고, 처음 나온 아이폰 11 프로 맥스 모델의 배터리 성능은 1회 충전에 40.5시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기술 성과라면 앞으로는 애플 제품의 배터리 성능은 스펙에서 뒤져볼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형화되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는 웨어러블 기기와 헬스케어 산업이 연동되면서 그 중요성이 높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애플은 이미 최고의 배터리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애플 환경 정책입니다. 2013년 오바마 정부에서 환경청장을 역임했던 리사 잭슨을 회사의 경영진으로 함께한 애플은 아이폰 분해 로봇인
새로운 리암과 데이지를 개발하고 전 세계 애플 시설에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애플 스토어는 모두 재생자재 사용을 목표로 뛰어온 애플은 환경오염의 선두에서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1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팀쿡의 트위터를 살펴보면 많은 소외계층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건강이나 소외계층 포용 정책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애플의 이미지는 해를 더해갈수록 긍정적인 이미지로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모든 분야에서 항상 최고를 지향하고 또 실현하는 기업은 실제로는 정말 찾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일 상한가를 찍고 있는 애플 주식에 이제는 많은 미디어들이 애플을 칭찬하고 본받으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지금 상황과 여건에서 애플 주식은 내년이 되면 더 오를 텐데 지금이라도 애플 주식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죠? 자, 이 영상에 협찬해주신 협찬사로부터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디를 가든 우리는 어렵지 않게 무료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 때문에 공짜라서 바로 이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는데요. 이렇게 공개된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는 악성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심어 놓아서 개인정보를 탈취해갈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제3국의 출장이나 여행을 가셔서 공개 와이파이에 접속하셨다가 SNS 계정 해킹은 물론이고 카드 정보, 은행 정보도 모두 유출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VPN을 사용하시면 모든 통신 과정이 암호화되기 때문에 보안성과 익명성이 보장되어서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노드VPN은 영국 리버풀 구단의 사이버 시큐리티 공식 파트너이고 유튜브에서는 탑 클래스 채널과 파트너를 맺고 있습니다. 퓨리파이, 케이시 네이스턴, 마크 로버, 마커스 브라운리, 언박싱, 세라피까지 탑 클래스만 협업하는 노드VPN은 명성대로 속도, 서버 안정성, 서버 숫자, 가격, 고객 서비스 등 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에서는 정말 최고입니다. 전 세계 60여 개국 5,500개의 최다 서버를 보유하고 있고 북미 넷플릭스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으며 최대 6개 기기에 동시 지원이 되고 모바일폰 접속 앱과 맥북, 윈도우 PC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앱을 제공해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환불을 보장하며 365일 쉬지 않는 고객 서비스는 정말 훌륭합니다. 노드VPN에서는 루트9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81% 할인 쿠폰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결제 시 쿠폰 코드 루트9을 사용하시거나 아래 추가 정보란의 자동 링크를 사용하시면 정상 가격에 81% 할인된 금액으로 최고 VPN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추가로 4개월간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불 상당의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인 노드패스를 함께 선물로 제공합니다. 거기에 30일 내 전액 환불을 보장하고 있어서 노드VPN 서비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미리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VPN 서비스를 고려하고 계셨다면 꼭 한번 고려해 보시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연일 상한가를 찍고 있는 애플 주식에 이제는 많은 미디어들이 애플을 칭찬하고 본받으라고 하고 있죠. 애플 주식은 내년이 되면 더 오를 텐데 지금이라도 애플 주식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애플 기업만 두고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상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고려하셔야 할 내년에 부정적인 여건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주식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많이 기쁘시죠? 그런데 특히 주식 초보분들께서 흔히 하시는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산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 라는 망상에 빠지는 경우를 정말 흔하게 보는데요. 흥진비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즐거운 일이 닿으면 슬픔이 찾아온다라는 뜻이죠. 저명한 경제 전문가들은 2019년을 세계 경제 위기의 시작으로 보았고 2020년에는 대공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을 수차례 해왔습니다. 2020년의 세계 경제 키워드는 바로 uncertainty,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무엇보다 첫 번째 미중 무역 전쟁의 불안 요소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1단계 합의가 이루어져서 내년 1월 설명을 앞두고 있다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지만 중국이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표하지 않았으며 양국은 합의를 앞두고 서로 등을 돌린 적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 발효를 둘러싼 갈등을 비롯해서 미중 무역 전쟁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선거의 핵심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존의 브렉시트 이슈와 함께 유로존 경제의 핵심 축인 독일 자동차 산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의 경우 글로벌 경기 및 무역 둔화가 지속되어서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노믹스 호황을 누려왔던 신흥국의 대표격인 인도의 경우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촌 경제에 올해 좋지 않았던 날씨는 상당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도 미미한 편입니다. 다만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주요국들의 해외 공장을 중국에서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20년 상반기에
엄청난 대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중저가 폰 시장에 삼성전자는 지난 12월 12일 베트남에서 갤럭시 A51을 처음 공개하였습니다. 앞서 신흥국을 겨냥해 개발한 갤럭시 M20의 반응이 워낙 뛰어났었고, 특히 베트남에서 판매 물량이 박항서 축구 신화의 붐을 타고 한국 제품들에 대한 사랑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삼성이 가장 먼저 유리한 곳에서 2020년 중저가 폰 전쟁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전략에 맞대응할 애플의 SE2, 아이폰 9 그리고 구글의 픽셀 4a의 출시 전략도 무척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전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경우에는 중국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 또한 불확실성에 기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2020년 세계 경제 전망은 안개 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언제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시점에서 애플 주식은 하이 리턴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목표로 이미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6개월 이내의 단기 투자로 애플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140에 매입하셨던 분들, 더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이익 실현하시길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선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구독자 수가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9만 명 이벤트 진행해야겠죠. 이번 9만 명 이벤트 준비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최근 인천 장발장 부자 뉴스 여러분들께서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비싸고 좋은 제품 우리끼리 나누어 가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웃이 있다는 점이 저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해당 뉴스를 최근에 접했는데요. 해당 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해서 광고료를 불우한 이웃에게 집행하려고 하는데 광고 파트너십을 한 번 더 진행해 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메일을 노드VPN 담당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3분 만에 바로 진행하자고 답장이 왔습니다. 워낙 강력한 보안 기업으로 빗장을 닫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호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안해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의 노드VPN 광고를 다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시작해서 성장한 채널이니 루트나인 채널 구독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돈이지만 90만 원을 10곳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곳에 꼭 기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선정해서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해피빈에 가보시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곳이 있으니 여러분께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선정해서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함께하는 따뜻한 성탄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인이었습니다.